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꾸 빠지는 수익률에 주식 투자가 힘드세요? 이제 힘든 주식 투자는 그만! 차트 속 마디를 알면 누구나 가능한 쉽고 정확한 주식 투자. 마디매매 창시자 정재욱 멘토와 함께라면 당신의 수익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 시즌2 수요일을 책임지는 남자 정재욱 멘토입니다. 11월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12월로 넘어가죠. 12월로 넘어가게 되면 많은 행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이 하는 것들이 막년회죠, 막년회. 그죠? 이제 여태까지 있었던 한 해는 돌려보내고 앞으로 다가올 이 한 해를 위해서 막년회를 좀 하죠. 근데 그때에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많이 좀 과음들을 좀 하시는 그런 풍경을 좀 많이 보는데요. 일단 몸 생각들 좀 하셔가지고 올해 막년회 하시거나 이럴 때는 적당히 즐길 줄 아는 그런 막년회를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막상막하 투맨쇼가 아니죠. 대박플러스 좀 진행하다 보면은 이렇게 좀 헷갈려요. 여러 군데 좀 출연하다 보면. 자, 대박플러스 시즌2 어느덧 이제 1년 가까이 좀 진행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좀 진행을 해드렸는데 오늘도 힘차게 한번 출발을 해봐야 되겠죠. 자, 오늘장 흐름들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뭐 거의 보합 정도에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장은 뭐 1980.84포인트로 마무리가 됐었고요. 근데 여기에서 외국인 쪽은 여전히 매수를 해줬습니다. 760억대의 매수 우위를 좀 보였었고요. 개인과 기관 쪽만 매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 좀 보였단 말이죠. 프로그램 또한 거의 뭐 700억 가까이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에는 뭐 시장이 좀 많이 올랐어요. 일단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을 때도 1차적으로 한 1980포인트 언저리 때까지는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일단 1980선에 안착을 해 놓은 상태로 마무리가 됐죠.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까 빠질까 이 부분들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거란 말이에요. 잠시 뒤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코스닥 시장은 0.18% 정도 상승을 했네요. 547.34포인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줬어요. 개인 쪽은 42억 정도 매수를 해줬고요. 근데 기관들은 160억대의 매도 우위를 좀 기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수급적인 부분들이 나름대로 좀 괜찮았었어요. 괜찮았는데 오늘 조금 변화가 좀 생긴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이제 선물 쪽에서 좀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외국인 쪽에서에 대한 매수 강도가 조금 이제 약화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들은 추후에 좀 지나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상당히 큰 이슈거리가 좀 있었어요. 삼성과 하나, 빅딜이 좀 있었단 말이죠. 이 부분들이 기사화가 되면서 바로 영향을 받았던 건 삼성테크인이었습니다. 방산 쪽과 화학 쪽, 이런 쪽을 하나그룹 쪽에 넘기는 그런 모습이었었죠. 그러면서 하나그룹주들도 대체적으로 갭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삼성테크인이 참 이 대형주가 저만가에서 시작을 했다라는 거 참 보기 이렇게 쉽지는 않은 그런, 과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보기가 어려웠던 그런 건데 최근 들어서는 뭐 대형주가 하한가 가는 거는 뭐 심심치 않게 본단 말이에요. 이게 뭐 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더 웃긴 건 아마 삼성테크인이 기관 쪽에서 겁나게 매수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손절 쳐야겠죠, 손절. 그럼 또 겁나게 또 손절 때릴 거란 말이에요. 기관 애들이 이렇게 엇박자 매매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요즘 들어서는 오히려 개인들보다 기관 애들이 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엔 낙폭과대 많이 좋아했다가 의도적으로 끌어올리려고 했다가 한번 세게 두들겨 맞은 거죠. 아직 정신 못 차렸습니다. 더 두들겨 맞아야 돼, 아주 그냥. 자, 어찌됐든 간에 이건 이거고, 삼성테크인을 또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들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인데,
일단은 이 부분들 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삼성테크인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니 해도 어쩔 수가 없으니까. 삼성테크인을 보게 되면 가격 제한폭까지 좀 빠졌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빠졌는데 반등도 참 기분 좋게 나왔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눌림목이 완성된 이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더라도 어제였었죠. 어제 이렇게만 보게 되면, 어제까지만 보게 되면 나름대로 좀 괜찮았었어요. 나름대로 좀 괜찮았었고, 기관 쪽에서, 연기금 쪽에서 정말 매수를 좀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반대로 외국인들은 48만 주를 매도했어요. 이거 외국인 애들한테 일부러 얘기해 준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찌됐든 간에 기관 애들은 겁나게 많이 샀습니다. 특히나 이 반등을 주도했던 거는 다른 기관 중에서도 투신 쪽하고 보험 쪽이 상당히 좀 강하게 매수를 해줬습니다. 근데 오늘 매도한 건 기껏해야 24만 주 매도 쳐놨어요. 보험 10만 주 매도했고요. 그러면 얘네들 이거 하려면은 얘네들 무식하게 때리잖아요. 투신 애들. 인정사정 볼 것도 없이 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건가, 이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뚜껑은 좀 내일 열어놓고 좀 봐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일단 거래량이 좀 대량으로 터진 게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인데, 일단 관망이에요. 삼성테크인 같은 경우는.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삼성테크인이 하나 쪽, 방산 쪽인데 하나 쪽에 넘겨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 입장에서 보게 된다라면 삼성테크인이 어느 정도 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이 삼성 제1류 기업이라고 하죠. 삼성 재계 1위죠. 근데 하나로 넘어간다면 프리미엄이 좀 깎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들도 할 겁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하나그룹이 10대 그룹에 포함이 되어 있죠. 한 단계 도약을 했습니다. 요번에 인수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8위, 재계 8위로 올라섰는데, 방산 쪽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여러 기업들이 하고 있지만 하나 쪽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거든요. 그러면 삼성테크인을 가져옴으로 인해서 향후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성장성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뭔가 취할 게 있으니까 들어오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하락은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단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셨던 분들은 적극적인 관리가 좀 필요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중장기적으로 좀 보신 분들이라면 그 추이를 함께 좀 지켜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 좀 속이 쓰리지만 삼성테크인을 좀 보면서 어느 정도 뭐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부터 정재훈과 함께하는 주식 재테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시간에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은 경기 민감주, 이런 종목군들 많이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지난주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좀 살펴봤는가 한번 복습을 해보면서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장 이슈 키워드를 좀 보자고요. 이슈 키워드. 이거 새로 바뀐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냥 움직이면 바로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렇게 누르면 지워지기까지 합니다. 자, 신기하죠? 네, 자, 시작할게요. 지난주 이 기술적 분석을 좀 보게 되면 지지와 저항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지지와 저항. 그죠?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동평균선이라든가 추세, 그 다음에 캔들이라든가 거래량, 이 부분들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여기에서 보게 된다면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에 종목군들을 봤을 때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돌아서는지, 그 부분들 증가가 되는지 여부도 좀 체크를 해봤었고요. 그 다음에 하락 추세대를 넘어가는가, 그 부분들 좀 체크해봤었고, 네, 이동평균선을 넘어가는지 여부들도 좀 체크를 해봤었단 말이죠. 대체적으로 좀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 아마도 롯데케미칼을 얘기를 좀 많이 해드렸을 거예요. 롯데케미칼 조금 이따가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반등의 되돌림, 이 부분들은 절반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절반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하락 N자형으로 빠졌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빠졌다라고 하게 된다면 목표치가 1차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이 하락에 의한 절반이라고 그랬었죠. 이 하락에 의한 절반이 1차 목표치였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락 N자형에 대한 절반 되돌림이 2차 목표치라는 부분들까지도 일단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되돌림이 나왔는지 체크를 해보고 여기선 좀 덜어줘야 되겠다, 아니면 뭘 봐야 되겠다, 아니면 팔아줘야 되겠다, 이 부분들은 수급적인 부분들이라든가 이동평균선을 좀 보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겠죠. 결국에는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입니다. 단순하게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기술적 분석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포함해서 볼 수 있는 게 기술적 분석입니다. 근데 기본적 분석을 무시하고서 기술적 분석, 즉 차트만 보고서 대응하는 그런 방법은 이렇게 썩 옳지는 않다라는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경기 민감주가 빠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결론적으로는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빠진 겁니다.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빠진 거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업황이 돌아서는 흐름들이 나올 때까지는 아마도 바닥을 좀 탈피하기는 힘들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체크해 봐야 될 부분들은 경기 민감주가 이제 대바닥은 나온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는 부분은 업황이 이제 어느 정도 돌아서느냐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뭐라 그랬죠? 이제 차별화라는 얘기를 아마 해드렸을 거예요. 차별화가 분명히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차별화가 나오게 된다라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종목군들이 있지만 못 올라가는 그런 기업들도 분명히 생길 수가 있다는 것까지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승 N자와 하락 N자 말씀을 드렸었죠. 이거는 뭐 주식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아는 부분들이에요. 상승 N자와 하락 N자 같은 거, 고점과 저점을 이용해서 다음 목표가가 얼마만큼 올라가느냐, 그 부분들을 체크를 하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것까지도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단순하게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요. 저희 집 딸들도 이런 것들을 합니다. 요즘에 주산을 좀 배우고 있어요. 암산으로 충분히 하거든요. 자, 주가가 10,000원이었습니다. 주가가 10,000원이었었는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죠?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습니다. 조정을 받았는데 조정을 받은 자리대가 5,000원이에요. 5,000원이면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 즉 전고점을 넘어가고 난 이후에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얼마만큼 간다 그랬죠? 이 가격 폭만큼 간단 말이에요. 여기가 예를 들면 뭐 15,000원이라고 해야 되겠죠? 15,000원이라고 한다라면 5,000원을 빠졌으니까 10,000원에서 5,000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대에서 다시 5,000원을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난다라는 얘기겠죠. 결국에는 숫자에 대한 개념을 제가 좀 말씀을 잘못 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가 한 8,000원 정도 이렇게 돼야 되겠죠? 8,000원 정도나 아니면은 좀 더 높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15,000원에서 12,000원을 해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5,000원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12,000원짜리에서 5,000원 올라가게 되면 목표가는 17,000원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올라간 폭만큼 올라간다는 얘기죠. 반대로 빠지게 되면 빠지는 폭만큼 빠진다라는 게 바로 기술적 분석의 기초입니다. 이것만 알면은 나름대로의 충분히 분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결국엔 이러한 기술적 분석을 토대로 해서 낙폭과대형 종목군들을 한번 봅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좀 많이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 한번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마도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롯데케미칼이라는 기업이었을 거예요. 자, 롯데케미칼이라는 기업이 있었는데 한번 보자고요.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올랐었어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보게 되면, 자, 먼저 보게 되면 이 고점과 고점권역을 잇게 되면 하락수혜대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결국엔 이 하락수혜대를 지난주에는 못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었었단 말이죠. 근데 좀 더 확대를 해서 보자고요. 처음에 이 기업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전고점을 넘어가게 되면 이 폭만큼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 자리대가 단기 목표가가 되는 거죠. 목표가가 되고 난 이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거래를 쉬어주고 난 다음에 다시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엔 다시 여기에서부터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고점을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목표가는 요걸 하나 더 갖다 붙여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자리대가 얼마냐? 약 19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목표치 찼네요. 목표치 찼으니까 밀려내려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이제 있어요. 하나, 둘, 셋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1, 2, 3로 빠져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 둘, 셋으로 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9만 원짜리 대를 못 넘어가게 되면 이제 저항대라는 얘기입니다. 저항대고 매물소화 과정이 필요한 부분들이겠죠. 그 자리대까지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자리대를 지지하고 돌아서게 되면 이제 추세의 전환이 되는 과정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한 흐름들로 놓고 보면 되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지수를 보고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지수를 보면서 한번 봅시다. 지수를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 시장을 접근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이동평균선을 좀 보고서 말씀을 좀 드렸었죠. 추세하고, 그죠? 추세라는 건 저점과 저점 라인대를 그으면 이게 추세 라인이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저점이 서서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고점 또한 마찬가지로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러면 1980포인트 자리대가 241선과 61선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1980포인트 언저리대까지는 움직일 수 있고, 그 다음 추세라든가 절반의 되돌림 자리대로 보게 된다면 얼추 2000포인트 언저리대까지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라는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추세 상단 자리대가 거의 2000포인트 정도가 될 것이고, 그리고 하락을 하고 나서 되돌림 자리대를 보게 된다면 절반의 되돌림이 나오게 된다면 얼마라 그랬죠? 이 자리대가 약 1994포인트 정도 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얼추 절반의 되돌림 자리대가 나왔고, 또 하나 여기에서 상승을 했단 말이죠. 저점이 나오고 난 이후에 한 차례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점이 나오고 고점 자리대가 넘어갔습니다. 이 자리대를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 가격 폭만큼 움직입니다 라는 것까지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 자리대가 거의 1990포인트대 중후반권역이네요. 거의 2000포인트 언저리까지가 목표가를 놓고 보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1980포인트 자리대에서는 어느 정도 이동평균선에 대한 저항 부분들, 그 다음에 절반의 되돌림이 나오는 자리대 1990포인트대, 2000포인트대, 상승 N자형의 목표치도 거의 2000포인트 부근대. 그러면 이 자리대가 오게 된다면 뭘 봐야 될까요? 누군가가 많이 사주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최근에 상승을 했을 때 누가 사줬어요? 누가? 기관 애들이 사줬나요? 아니면 외국인들이 사줬나요? 결국은 외국인들과 기관이 같이 사줬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둘레, 여섯, 일곱, 7거래일째 연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죠. 기관 오늘 매도 나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간에 기관 쪽과 외국인 쪽이 같이 매수를 해줬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거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를 해줬으니까 지수가 빠지질 않는 겁니다. 그러면 2000포인트 언저리까지 왔습니다. 왔다면 그 위에는 추가적으로 외국인들이 이렇게 꾸준히 사주든가, 아니면 수급이 약화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지수는 크게 움직이기보다는 흘러갈 가능성, 즉 정체가 되거나 흘러내릴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지수장보다는 종목장으로 펼쳐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들을 필히 체크를 해 놓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로 보게 되면 기술적 분석은 어제 제가 책 쓴다고 했을 거예요. 지난주죠. 5장 페이지에 불과하다라는 부분들까지, 그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결국엔 기술적 분석 하나만 되고 할 부분들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포함을 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요. 이제 이번 주에 한번 봐야 될 부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를 좀 보시게 된다면, 자, 일단 봅시다. 수급 주체가 있어요. 수급 주체가 있는데, 요거를 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외국인들이 지배를 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상승을 했을 때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은 시장에 대해서 흐름을 본다라면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하는가를 분명히 검색을 해보셨을 겁니다. 투자 잘하면 당연히 검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업종 대표주 그리고 성장주 위주의 종목군들을 사갔습니다. 반대로 기관의 지배 종목도 있었습니다. 근데 기관이 대부분 강하게 매수한 종목은요, 낙폭과대형 종목의 경기 민감주들을 좀 많이 했어요. 참 신기하죠?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조선주 겁나게 기관애들 계속 올렸어요. 계속 올리다가 한계에 부딪히니까 누구한테 넘겼죠? 개인들한테 다 넘기면서 손절매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이런 짓을 또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샀고 기관애들이 어떤 종목을 샀는지 하나씩 보면서 좀 살펴보자고요. 자, 봅시다. 외국인들이 매수를 시작했던 거는 11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매수를 해줬습니다.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게 된다면 11월 달이 들어서면서 매도에 대한 강도가 상당히 약해지고 매수 기조였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18일부터 매수했던 종목이 어떤 종목인가를 하나씩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외국인입니다. 11월 18일부터였어요. 보시게 되면 삼성 SDS, 포스코, SK 하이닉스, KCC, 한국전력, 네이버 이런 종목이죠.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이슈가 좀 있습니다. 이슈가 좀 있죠. 그 다음에 포스코 같은 경우 철강 대표주, SK 하이닉스 반도체 대표주, KCC 내수 섹터죠. 건자재 쪽 대표주, 한국전력 유틸리티 대표주, 네이버 인터넷 대표주, 한라비스테온 공조 얘는 퉁, LG생활건강 내수 섹터 대장은 아닌 것 같네요. 그리고 난 이후에 BGF 리테일, 현대모비스 부품 쪽 섹터의 대장주, SK가스, 삼성 SDI, KT통신, 아모레 퍼시픽 이런 종목군들도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삼성 SDS가 산 금액만 1조 2천억입니다.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조 2천억 매수했어요. 이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매수한 거죠. 그 다음에 포스코, SK 하이닉스, KCC 이런 종목군들 순으로 매수를 했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이들 종목군들이 업종 대표주로 인덱스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겠죠. 물론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내수 쪽, 즉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종목 쪽에 매수를 해놨다라는 얘기입니다. 성장을 해 나간다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매출이 증가가 되는 그런 기업들을 매수를 하는 거고 실적이 좋은 주식들을 매수를 해 나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대체적으로 역배열로 포진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크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매도한 걸 보자고요.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한진칼, 삼성엔지니어링, 현대차, 우선주, 삼성화재 이런 종목군들 순으로 매도가 나왔네요. 근데 매도를 한 종목군들 중에서는 뭐 크게 눈에 띄는 거는 없습니다. 보니까 삼성그룹주들을 하고 LG전자, LG하우시스 요 정도? 그렇게 매도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 크게 눈에 띄지는 않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줬던 그런 종목군들이 그나마 괜찮은 그런 주가의 흐름들을 보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기관 쪽에서 매수를 했던 종목군들이 뭐가 있는가를 한번 보자고요. 자, 기관들 같은 경우는 14일부터 했죠. 14일부터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거래소 봤으니까 코스닥도 한번 보고 갑시다. 다시 외국인 쪽에서 이제 코스닥도 봐야 될 거란 말이에요. 자, 외국인들 그대로 보게 된다면 언제부터 좀 코스닥 쪽을 봤나 한번 봐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고팔고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냥 똑같은 순으로 18일 날부터 매수했던 걸로 한번 보자고요. 보게 돼서 조회를 한번 해보게 되면 매수를 해준 것도 다음 카카오, 메디톡스, GS홈쇼핑, 내추럴 엔도텍, KH바텍, 삼성제약, 산성 LNS, 뷰역스, 이오테크닉스, 오스테임플란트 의료, 헬스케어 뭐 이쪽 섹터가 많이 보이네요. 그리고 인터넷 대장주인 코스닥 시총 1위죠. 다음 카카오가 눈에 들어오고요. 대부분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성장주 쪽으로 포지션을 많이 잡아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관애들 한번 보자고요. 자, 기관애들 같은 경우는 거래소 시장에서 14일부터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단 말이죠. 그러면 14일 기관에서 어떤 종목군들을 매수를 했는가를 한번 봐야 되겠죠. 14일부터 한번 보자고요. 14일부터. 자, 보게 되면 매수를 했던 가장 많은 종목이 삼성 SDS를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이랑 똑같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KCC, 포스코 이 부분들까지는 똑같이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네요. 근데 그 이후죠. 롯데케미칼, SK이노베이션, 현대중공업, 삼성전기, S-오일 이런 종목군들, 낙폭과대형 종목군들은 기관 쪽에서 주도를 하고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아마 삼성테크인이 상위권역에 들어가 있을지도 몰라요. 삼성테크인이 들어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오늘까지 지금 이게 포함이 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빠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에는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는 기관 쪽에서 주로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지수 쪽 보게 되면. 즉 많이 올라갔던 내수 섹터들 매도를 해버리고 이쪽 보면 다 나오죠. 한국전력이라든가 네이버라든가 LG생활건강, 호텔신라, 대한항공 이런 종목군들 다 매도치고 CJ 같은 거 매도치고 난 다음에 경기 민감주를 다 산 거란 말이에요. 경기 민감주를 산 거니까 이건 이제 누구한테 넘겨야 될 거 아니에요. 외국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넘겨야 될 거란 말이에요. 얼마까지 올라가는가 한번 그 부분들을 지켜보면 되겠죠. 근데 지금 자리 때 개인 투자자분들은 따라 들어가지 말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SK이노베이션, 현대중공업, 삼성전기 이런 종목군들은 따라 들어가지 마세요. 걔네 또 기관들한테 물량을 떠넘기면 당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하시고 반대로 이제 코스닥 좀 보자고요. 코스닥을 보게 되면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뭐 엔터 쪽 딴따라 주시라죠. 놀자주라고 하죠. 컴투스, 파라다이스, SM, YG엔터, CJ, ENM 여기까지는 전부 놀자주로 좀 편입이 되어 있네요. 결국엔 이러한 결정을 좀 내릴 수가 있어 보입니다. 기관애들이 중소형 섹터들을 매수를 하고 경기 민감주 섹터도 매수를 합니다.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군들이 많아요. 사실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준다면 집중이 있기 때문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근데 단점은 매도를 할 때도 한꺼번에 좀 매도를 해버리는 그런 쪽이 바로 기관이거든요. 특히나 투신 쪽이 많이 그런 활동을 좀 많이 하죠. 결국에는 기관 쪽이 매수할 수 있는 거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 상당히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반대로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좀 추세적이라든가 인덱스적인 그런 플레이를 좀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물론 집중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종목군들을 보는 거 이외에는 좀 중장기적인 포지션을 취해가는 전략이 좀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 들어서 뭐 1조 단위가 넘죠. 거의 오늘 기준으로 따져 한 1조 5천억 가까이 좀 매수를 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들 기업들 어떠한 종목군들을 매수했는가? 그건 바로 삼성 SDS가 많이 좀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 이제 다른 종목군들에 대해 있어서 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사실 고민을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고민을 하냐면 경기 민감주를 팔아버리고 난 다음에 내수 섹터들 좀 보십시오라는 일단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대안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군들 뭐 SK텔레콤이라든가 한국콜마 이런 종목군들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말이죠. 근데 지금 고민이 되는 건 뭐냐면 얘네가 좀 더 이어질까? 경기 민감주들의 상승 흐름들이 좀 더 이어질까라는 그 고민들 해보거든요. 왜냐면 이게 상승을 하는 이 강도가 상당히 좀 크게 나옵니다. 상승하는 강도가 상당히 좀 크게 나오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종목을 한번 보면서 좀 업종별로 하나씩 한두 개씩만 좀 보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선 코스닥 쪽은 말고 대형 섹터로만 좀 보자고요. 완성차인 기아차 같은 경우도 절반 되돌림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기아차가 절반 되돌림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안 빠집니다. 안 빠지고 버텨요. 일단 자동차 쪽 섹터가. 근데 보니까 현대 위아 같은 경우도 일단은 버팁니다.
마디가 나왔어요. 마디가 남았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마디가 나왔다냐면 이 부분들이에요. 자, 하락 N자형으로 빠졌어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빠졌잖아요. 이래. 그러면 요 자리대에 절반 되돌림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근데 절반 되돌림 일단 나왔단 말이에요. 나오고 난 이후에 넘어갔는데 이 자리대를 지지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올랐으니까 조정을 받게 되면 이 폭만큼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20만원 정도 때까지 움직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61선 자리대까지도 일단은 저항 자리대로 분류가 되겠죠. 그러면 20만원 언저리 때까지를 목표치로 삼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16,000원 정도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한 8%? 한 8, 9% 정도? 한 16,000원이니까 8, 9%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더 있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모든 종목군들을 다 볼 수는 없지만 이러한 흐름들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자동차 쪽 섹터는 어느 정도 그렇다 치고 그 다음 다른 쪽 섹터를 한번 볼게요. 그 다음 섹터는 뭘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 봐야 되겠죠? 삼성테크는 뺍시다. 자, 삼성전자 보자고요. 삼성전자도 보게 되면 아직까지 박스권역이에요. 그죠? 박스로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근데 61선을 안 깬단 말이에요. 61선 이제 들어 누웠단 말이에요. 21선은 아직까지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락을 했을 때의 절반 되돌림 자리대가 얼마냐? 이 하락을 했을 때의 절반 되돌림 자리대가 약 124만원대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큰 하락 N자형으로 밀려 내려올 것 같진 않아요. 이 큰 N자형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 큰 N자로 빠진 중간값이 약 128, 9만원짜리대란 말이죠. 아직까지 조정은 견조하게 받고 있고, 그죠? 그리고 움직인다라면, 요렇게 움직이는 모습들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면 130만원대인데, 과연 이게 지수를 이만큼 끌어올릴 만한 그런 모멘텀이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래서 저항 자리대 이 하락에 대한 절반 되돌림 자리대가 일단 나와줬으니까 127만원, 8만원 요 자리대를 넘어가게 된다라면 아마도 한 130만원 정도는 터치를 한번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매도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삼성전자에 호재가 나왔어요. 자사주 매입. 자사주 매입하겠다. 2조 2천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삼성전자 7년 만이죠. 7년 만에 2조 원의 자사주 매입. 정부 정책과는 무관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배당을 염두에 둔 그런 전략, 이런 포지션을 좀 보게 된다라면 내일 아마 삼성전자 혼자서 움직이는 그런 하루가 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에서만 보더라도 거의 뭐 5% 가까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5% 다른 종목군들, 다른 섹터들은 전부 다 보합권역에 있고 삼성전자 하나만 5%가 올라가게 된다라면 시장이 2%, 20%가 좀 안 된단 말이에요. 1% 가까운 상승세를 지수가 상승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즉 20%니까 그러면 얘가 만약에 5%로 올라버리게 되면 6만 원이 훌쩍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126만 원, 7만 원 전고점 자리 때 다시 한번 돌파 시도가 좀 나와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대에서는 따라 들어가는 그 전략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한 번쯤은 덜어줄 그럴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사주 매입 기간이 내년 2월 달까지인 것 같아요. 상당히 짧은 기간 동안 꾸준하게 매수해 준다니까 시장에서는 또 다른 모멘텀으로 이게 부각이 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고 일단 먼저 내일장에 대한 전략을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게 된다면 삼성전자 하나가 올라가게 되면 재미가 없어요, 시장이. 근데 제가 조금 걱정을 하는 거는 삼성전자 살려고 전부 다 매도치에 또 삼성전자로 들어오는 게 아닌가, 기관애들. 저는 사실 그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얘기는 경기 민감주들이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게, 과연 경기 민감 섹터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경기 민감주들의 이 포지션 자체가 조금 더 연장이 되는, 즉 반등의 그 시그널이 좀 더 연장이 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어디 쪽이 빠지겠어요? 내수 쪽 섹터가 조금 더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면 저는 여전히 변치 않는 부분들은 경기 민감 섹터보다는 내수 섹터가 좀 더 낫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직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올라갈 타이밍 자체가 조금 더 지연되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조금 여유 있게 좀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일장은 삼성전자 하나 올라갔을 때 내수 섹터가 움직이는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 민감 섹터라고 해서 모든 종목군을 다 못 올라간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라갈 때 어느 정도 눈높이는 맞춰줄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눈높이는 맞춰줄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 차게 되면 이제 치고 올라간 애들이 있습니다. 얘는 못 올라갈 거예요. 왜? 차별화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 차별화는 실적입니다. 4분기에 대한 실적 모멘텀이 있는 주식군들 같은 경우는 살아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학 섹터를 계속 얘기했을 땐 롯데케미칼하고 대한유화만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걔네들은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치가 남아 있으니까. 그리고 조선 섹터 중에서는 다른 거 얘기 안 하잖아요. 대우조선 해양만 갖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랑 똑같다고 보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일단 체크를 좀 해놓고 시장을 전략을 좀 세워보는 그런 흐름들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화면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어떤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느냐라면 이슈에 따른 종목에 대한 흐름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향후에 상당히 조금 중요한 이 흐름들이 좀 정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대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에요. 제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 주가 흐름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사물인터넷 관련주들 갑자기 튀기 시작했습니다. 사물인터넷 관련주들 갑자기 좀 튀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이어서 튀기 시작했던 게 있습니다. 헬스케어. 헬스케어 쪽도 치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유비케어죠. 유비케어나 비트컴퓨터, 그 다음에 인피니트 헬스케어,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삼성과 하나에 대한 빅딜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나오고 난 이후에 삼성 같은 경우는 갭 상승한 이후에 음봉으로 좀 밀려 내려왔지만, 삼성 같은 경우는 삼성 테크인 하나가 하한가를 좀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들 기업들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얘기거든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미래 먹거리예요. 미래 먹거리. 얘네들이 올라갔던 거는 삼성입니다. 그죠? 삼성의 먹거리가 사물인터넷 쪽과 헬스케어 쪽, 이런 쪽으로 포지션을 잡아가겠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여기에 바이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넥스도 조금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반대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방산 섹터들, 오늘 한국항공우주라든가 삼성테크인,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밀렸다가 아래 꼬리를 달았지만 삼성테크인 같은 경우는 하한가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결국엔 향후에는 시장 점유율이 어느 정도 확대를 될 것인가, 이 부분들이 삼성테크인이 올라갈 수 있느냐 아니면 더 밀리느냐에 따른 이런 주가 흐름들 좀 보일 거란 말이죠. 결국엔 이러한 이슈거리 하나가 중소형주들의 등락을 좀 결정하는 그런 흐름들이 당분간 좀 지속될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 중심 속에는 아마 이게 있을 거예요. 사물인터넷, 그리고 헬스케어, 그리고 바이오, 이런 쪽이 있을 겁니다. 이런 쪽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업황이 돌아서는 쪽 섹터들 쪽이죠. 그런 쪽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 다음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엔 대기업의 선택과 집중, 어떤 사업을 하고 그 부분들이 어떠한 종목군들 혹은 어떠한 섹터들이랑 연결이 되는가,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얘기겠죠.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잘들 기억을 해두세요. 아마 2015년도 시장이 이거를 그대로 이어서 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 중국에 대해서 FTA가 체결이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수혜주 찾기가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뭐 보니까 뭐 대한항공이 뭐 4분기 실적이 뭐 예상치를 어떤 리포트를 보니까 예상치의 뭐 500%를 넘어서는 뭐 4분기 이익이 500%를 뭐 넘어설 것이다. 뭐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뚜껑 열어봐야 됩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분명히 중국 수혜주가 될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복병이 있어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외화부채가 많습니다. 워낙 강세일 때는 좋아요. 근데 지금 워낙 약세잖아요. 1,100원대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엄청나게 외화를 빌려왔는데 그 이자 감당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다면 워낙 강세까지 유지가 된다면 아주 금상첨화인데 지금 원화가 약한 흐름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자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뚜껑을 열어봐야지만 알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하지만 물동량이 증가를 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정배열권역에서 박스권 돌아선 이후에 지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장성이에요. 성장성, 그 다음에 실적, 그리고 수급. 제 개인적으로 중국에 대한 FTA 수혜주를 찾는 거는요, 기관애들을 따라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수급적인 그 판단을 하게 된다면 저는 기관 쪽을 따라가는 전략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수혜주고 테마로 형성되거나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기관 애들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매수를 많이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중장기적인 이런 모멘텀이 포함이 되면서도 주가가 급등이 나오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기관 애들이 좀 많이 사요. 특히나 투신 쪽에서 좀 많이 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급은 기관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실적적인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실적은 아직까지 중소형주 같은 경우 실적 발표를 안 한 기업들이 좀 많이 있어요. 만약에 제가 고른다라고 하면 3분기 대형 섹터들 같은 경우 3분기 실적 발표는 얼추 다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대형 섹터들은 실적 발표를 하기 전에 이 종목이 좋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기관 쪽이 좀 더 개인 투자자보다 빨리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 탐방을 가든 IR을 가서 그 확인을 하든 이런 부분들 미리 좀 알 수 있는 그런 힌트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 섹터들 같은 경우 실적 발표 이후에 올라갔다가 숨고르기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틀립니다.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기업 탐방이나 이런 것들 잘 안 가요. 무슨 기업인지도 몰라요. 그러면 기업 탐방 잘 안 가거든요. 그러면서 실적 발표가 떵 하고 터집니다. 그리고 나서 바닥을 다졌던 것들이 올라가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저라면 실적을 하게 된다면 일단은 실적을 확인했을 때 확인을 하고 중소형주 쪽으로 좀 집중을 해볼 것 같습니다. 그게 주가에 반영이 덜 됐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게 되면 이 HTS상에 3분기 실적이 안 나와 있는 기업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제가 강연회 때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투자의 노하우인데요. 매 분기마다 실적 발표 마무리가 되고 난 뒤에도 HTS상에 안 나오는 기업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때 그 기업들 잘 해갖고 실적 잘 나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장난 아니게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좀 낼 수가 있어요. 기본 막 20-30%씩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한번 찾아볼 수 있는 센스가 좀 필요할 것 같죠? 아마 이번 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강연회 하는데요. 부산하고 목동하고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팁 같은 거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참고하시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는 성장성이에요. 성장성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얼마만큼 먹거리가 얼마만큼 시장 규모가 커질 것이냐 이 부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좋아요. 자, 지금 사물인터넷 관련주 예병군멘토께서 계속 사물인터넷 갈 수 있고 급등을 할 수 있고 신고가를 갈 수 있고 꿈과 희망을 겁나게 불어넣어 주십니다. 사물인터넷. 근데 결국엔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문제는 그걸 갖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맨날 빠진다, 답답하다, 종목 상담 계속 하거든요. 결국 못 갑니다. 그런 종목은. 근데 어찌됐든 간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향후에 대한 이 대기업 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특히나 삼성 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사물 인터넷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SK텔레콤도 어젠가 며칠 전에 이 구조적인 부분들도 사물 인터넷 쪽으로 사업 구조를 개편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대기업 같은 경우도 사물 인터넷 쪽으로 구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성장성이란 말이에요. 최근에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죠. 그 전에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전자결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쏙 들어갔단 말이죠. 전자결제들도 실적이 좀 상당히 좋거든요. 그러면 그들 나름대로의 가격 조정을 받았고 이격 조정을 줬기 때문에 어떤 순환매라든가 이런 게 나오게 된다라면 상승을 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전자결제주도 지금 보게 되면 성장성이 큽니다. 충분히 좀 성장을 할 수가 있는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중국에 과연 수혜가 될 것인가, 중국에 진출하는가 안 하는가를 좀 확인하면 되겠죠. 결국 중국에 대한 FTA 수혜주를 찾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몇 가지 공식만 아시면 됩니다. 첫째, 매출이 얼마만큼 나오는가. 매출이 나오는 것들을 보시면 돼요. 다 지워버리고. 여기서 봤을 때는 매출이 얼마만큼 나오는가. 매출에 대한 증가 부분들을 보시면 됩니다. 매해, 매 분기 성장을 해 나가는가, 성장을 해 나가지 않는가, 이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중국 쪽에 진출을 해 있는가 안 하는가. 중국 쪽에 이 부분들은 뭘 보면 되냐면, 중국에 공장이 있고 없고 이 부분들보다 내 이 기업, 즉 A라는 기업에서 수출을 하는, 분명히 할 거예요. 근데 그 비중, 유럽의 비중이 많은지 아시아의 비중이 많은지 이게 다 HTS에 다 나옵니다. 중국에 대해 비중이 늘어난다면 그거는 그만큼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만 보시면 돼요. 요것만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또 하나는 매출이 증가가 되게 되면 영업이익까지도 자연스럽게 증가가 될 거예요. 영업이익이 증가가 될 수가 있으니까 실적은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잘 모를 거란 말이에요. 일단 지워놓고, 지워졌어요. 차트 보자고요. 지수예요, 지수. 월봉이. 자, 이때 당시에 올라가게 있던 섹터들이 뭐가 있었을까요? 뭐가 있었냐면, 조선, 철강, 화학, 기계, 정유 다 올라갔어요. 기본 몇백 %에서 수천 %까지 올라간 종목군들이 허다 있습니다. 뭐였죠, 이게? 중국의 성장 정책에 맞물리면서 큰 폭의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보더라도 현대중공업 고평가다, 매도 리포트가 막 나오기도 했었어요. PER 100배가 넘어간다, 뭐한다 라는 얘기를 했지만 꿋꿋하게 성장을 해나갔습니다. 최근에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들 많아요. 내수 섹터가 PER이 뭐 50배가 넘어가고, 화장품 주식이 PER 50배가 넘어가고, 뭐 이런 얘기들 많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는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뭐냐? 주도주는 저 PBR 종목군들이 주도주가 될까요? 아니 EPS가 높은 주식들이 주도주가 될까요? 주도주는요, 성장주가 주도주가 됩니다. 성장을 안 하는 기업이 결코 주도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즉, 주도주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되니까 성장을 하고 주가가 상승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매출도 늘어나고 당연히 실적도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많은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상에서는 주도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에요. 다 지금 눈치 보기를 다 전 섹터, 대부분 섹터가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데 슬슬 튀어나올 것들이, 종목군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 종목군들을 알맞게 골라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강연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예비연금 멘토가 부산에서 했을 때 초청받아서 했었죠. 저는 간곡히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가게 됐는데요. 먼저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29일이죠. 오후 2시에 진행을 합니다. 부산 지하철 시청역이죠. 한국금융투자협회 부산지회에서 진행을 합니다. 일단 이 건물 16층이에요. 16층으로 올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문의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산을 마치고 난 다음에 바로 넘어옵니다. 바로 넘어와서 그 다음 일요일 날은 목동에서 합니다. 오늘은 1시간 더 빠른 오후 1시에 진행을 하는데요. 우리투자증권 목동 지점에서 진행을 합니다. 오목역 1번 출구로 나오셔서 쭉 올라오시다 보면 트라필리스 웨스턴 애비뉴 4층 건물인데요. 4층에 위치해 있는데 그곳에 이마트가 있습니다. 이마트 건물 4층으로 오시면 되고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무료고 문의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참여를 해주세요. 방송에서 노출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대부분 다 강연에서 저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거기에 대한 노하우나 이런 부분들을 대체적으로 좀 강연에서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방법이 아마도 향후 몇 년 동안, 향후 적어도 2년 동안은 무조건 써먹을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이 또 나옵니다. 그거를 바로 이어서 써먹을 수 있는, 즉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많이들 오셔가지고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저는 오늘 여기서는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